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의 풋볼 주크박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박찬하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뭐 티어 나누기? 참 쓸데없는 유행이 번져나가고 있어요. 축구라는 종목의 특성상 이게 개개인의 어떤 순위를 결정을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축구가 다른 스포츠도 물론 조화가 중요한 종목이지만 축구는 어떤 조화를 만드냐에 따라서 그 슈퍼스타가 평범한 선수가 될 수도 있고, 맞아요. 네, 평범한 선수가 어떤 조화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슈퍼스타급 활약을 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이 어느 종목보다도 훨씬 더 이제 훨씬 더 심각하죠. 스포츠잖아요. 네, 그러니까 11명의 선수가 11의 위력을 낼 수도 있고 뭐 15의 위력을 낼 수도 있는가 하면 8의 위력밖에 안 나오는 수도 있는 게 축구고, 또 A라는 팀에서 잘했던 선수가 B라는 팀으로 옮겨가면 또 그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또 역으로 A라는 팀에서 그냥 그저 그렇던 선수가 B라는 팀으로 가니까 이건 또 슈퍼스타급 선수처럼 보이고,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오는 게 축구이고, 정말 이 스텝표만 딱 봤을 때 이 선수의 전체적인 실력을 요것만 갖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역시 또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티어 얘기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뭐 하는 거 자체가 뭐 이게 진리일 수도 없고, 가장 중요한 거죠. 아, 쟤네들은 그냥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죠. 그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박찬하 위원도 피해 가실 수가 없는데, 박찬하 위원이 2000년대 중후반부터 세리에A를 중계를 하셨었기 때문에 박찬하 위원의 오늘의 그 티어 나누기는 밀라노 형제들. 근데 이제 인테르, AC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합쳐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16명의 후보를 박찬하 위원이 가져오셨고요. 이 선수들을 가지고 이제 티어를 나누는데, 여기서 이거는 좀 약간 난해하면서도 더 흥미로워지는 요소가 뭐냐면, AC 밀란 선수가 더 위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높은 티어에 AC 밀란 선수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인터 밀란 선수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21세기에 활약한 선수들 위주로 선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8명씩 나눴는데, 아마 왜 이 선수 빠졌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 기준 중에 하나는 그 팀에서 어느 정도는 시간을 보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잘했어도 너무 짧은 시간을 보낸 선수는 제외했다.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함께 5년. 해야. 그럼 박찬하 위원의 기준은 한 5시즌 정도?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네이더 같은 선수가 없어요, 저는. 그 트래블의 주역 중에 한 명인 웨슬리 스네이더 선수? 근데 너무 짧다. 활약을 해서 제가 포함시키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고, 그리고 뭐 테오라든가 뭐 하파엘 레앙 이런 선수들도 없고. 그런데 어쨌든 스네이더 같은 선수는 그래도 다른 분들에게는 또 논란의 여지를 제공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박찬하 위원의 의견으로 그냥 간주하시면 됩니다.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박찬하 위원의 일단 16명 후보는 누구죠? 16명 후보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드류 셰븐첸코, 카카, 클라란스 쉐드로프, 안드레아 피를로, 파울로 말디니, 알렉산드로 네스타, 젠나로 가투소, 디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선수가 누구냐 하면은 필리포 인자기예요. 그렇죠. 네, 필리포 인자기.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필리포 인자기를 누구랑 고민을 많이 했냐면, 저는 젠나로 가투소하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투소가 더 긴 시간 동안 AC 밀란의 중원에서 꾸준한 활약을 했다고 평가를 해서 이제 정말 아쉽게도 필리포 인자기를 제외했죠. 근데 피를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안 뛴 팀이 없을 정도로, 명문팀은 심지어 로베르토 바지오 선수와 브레시아에서도 뛰었던 선수 아닙니까? 그리고 유벤투스 향기도 굉장히 많이 나죠, 사실 피를로 선수가. 근데 피를로는 2001, 2002 시즌부터 2010, 2011 시즌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밀란의 선수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피를로 선수를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21세기에 와서 그 수비형 미드필더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꾼 대표적인 선수가 저는 2명이라고 보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피를로고
나머지가 부스케츠죠. 마켈렐레 선수는 포함 안 돼요? 마켈렐레로. 그러니까 마켈렐레 같은 선수가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고 있던 수비형 미드필더의 어떤 교과서 같은 그런 움직임이라면 피를로는 21세기에 와서 미드필더 가운데 중앙 미드필더 가운데 가장 아래쪽에 있는데 플레이메이커야. 네네네. 수비는 뭐 그렇게 딱히 재능이 없어. 재능이 없나요? 재능이 없죠. 수비에는 재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 이제 가투소 같은 선수가 필요했던 거고. 네. 그러니까 피를로 선수는 뭐 뭘 해도 결국은 이제 포함 후보에서 밀릴 이유는 전혀 없는 선수고요. 자, 그럼 인테르의 8명이라고 하셨죠? 제가 근데 맞췄는데 사실 더 어려웠어요. 뭔가 이 팀은 21세기에 와서 정말 이탈리아 내에서도 그렇고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시간들도 있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뭔가 팀에 슈퍼스타가 있어서 그 슈퍼스타로 인해서 팀이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A급, A+급 선수들이 한데 모여서 시너지로 폭발력을 낸. 알겠습니다. 그럼 이 인테르 선수 이름 밝혀주시죠. 인테르는 하비에르 사네티, 네. 마이콘, 네. 크리스티안 비에리, 디에고 밀리토, 에스테반 캄비아소, 줄리오 세자르, 왈테르 사무엘, 데얀 스탄코비치 이렇게 8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테르 선수 가운데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거는 스네이더 있었고 그리고 저는 브로조비치 선수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비교적 요즘 선수지만. 브로조비치를 누구랑 고민을 했냐? 스탄코비치랑 고민을 많이 했죠. 이 선택에서 제가 스탄코비치를 브로조비치보다 좀 윗단계로 올려놓았던 거는 데얀 스탄코비치의 다재다능함이었어요. 데얀 스탄코비치는 최전성기 때는 측면 미드필더로 뛸 수가 있는 선수였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스탄코비치가 또 인테르에서 뛴 기간이 브로조비치보다 더 길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시절을 더 많이 누렸고 그래서 브로조비치보다는 스탄코비치를 올려놨죠. 자, A 마이너 누굽니까? A 마이너는 이제 2명입니다. 젠나로 가투소, 데얀 스탄코비치. 왠지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들어온 선수들이 그냥 A 마이너스라는 얘기네요. 아슬아슬하니까. 아슬아슬하네요. 네. 그런데 아슬아슬하니까요. 가투소 선수가 스탄코비치보다는 앞입니까? 저는 엇비슷하다고 봐요. 저는 둘 중에 전성기 기준으로 누구 쓸래 하면은 저는 스탄코비치를 스탄코비치가 픽하겠어요. 앞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16명 중에 A 마이너스 전체 꼴찌 제나로 가투소 선수. 네. 자, A 제로. 그냥 A는 디다 그리고 왈테르 사무엘인데 두 선수 가운데 누가 더 우위냐? 디다. 네, 왜냐하면은 일리가 있네요. 네, 사무엘은 너무 많이 다쳐요. 일리가 있어요. 너무 많이 다쳐요. 그리고 디다 선수가 임팩트도 꽤 좋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A 플러스. 파리, 비에리. 그 아래부터 갑니까? 아래부터 제일 갑니다. 끝에가 비에리랍니다. 비에리. 네. 7위 세자르. 줄리오 세자르. 6위 말디니, 5위 네스타, 4위 쉐도로프, 3위 밀리토, 2위 캄비아소, 1위 피를로. 피를로 선수가 A 더블 플러스까지는 못 갔는데 싱글 플러스의 수장이 됐어요. 수장이 됐고 네. 그리고 비에리 선수를 여기다 놓긴 했는데 비에리 선수는 개인 고점이 높은 편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디에고 밀리토랑 크리스티안 비에리랑 동급에 놓은 거는 개인 퍼포먼스는 뭐 뛴 시즌을 모두 다 들여다봐도 밀리토보다 비에리 선수가 더 잘했다고 볼 여지가 높아요. 그런데 그렇죠. 디에고 밀리토의 임팩트는 그렇죠. 인터밀란에게는 인테르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임팩트예요. 그 임팩트 자체는 3관왕을 차지했던 시즌이었잖아요. 리그 우승 확정짓는 경기골, 코파 이탈리아 결승 우승 확정짓는 경기골,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 골을 다 넣었어요. 맞아요. 16강, 8강, 4강 결승까지. 밀리토 선수는 그것만으로도 한 단계를 높여줄 가치가 충분하다. 그리고 웨슬리 스네이더 선수보다는 더 긴 기간 활약했죠. 조금 더 길었죠. 그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캄비아소 선수의 퍼포먼스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시는 건데 한번 설명을 캄비아소 해주시죠. 선수는 한 10여 년 동안 이제 인테르 중원에서 활약을 했거든요. 근데 캄비아소 선수가 왔던 당시를 돌아보면은 인테르는 팀 자체에 체계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는 팀이었어요. 좋은 선수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데려와요. 그리고 뭐 연봉도 많이 주고 이적료도 많이 주고. 그런데 그게 이 선수들이 데려와서 우리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그리고 선수를 영입했을 때 어떤 조화를 이뤄서 우리 팀을 강하게 만들까가 아니라
아, 비싼 선수 와서 높은 연봉 주면 잘하겠지. 제가 잘하면 우리 팀이 당연히 성적이 높겠지. 이게 뭔가 방향이 거꾸로 간 거죠. 네. 인테르가 점점 팀으로서 체계가 잡히기 시작한 게 센터라인이 강해지면서인데 그 센터라인이 강해진 21세기의 출발점이 믿고 쓰는 레알산이라고 해서 예. 레알 마드리드 출신들이 이제 인테르로 건너오면서 캄비아소 선수를 필두로 해서 사무엘이 왔고 예. 스네이더가 오고 이러면서 센터라인이 단단해졌는데 캄비아소 선수의 합류가 저는 인테르의 중원의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봅니다. 결정적이었다. 골키퍼들 대결에서는 줄리우 세자르 선수가 디다 선수보다 아예 한 단 위에 있네요. 한 단 위에 있고 예. 그거는 디다 선수도 이제 밀란과 함께 영광스러운 시절을 누렸고 좋은 활약을 많이 했거든요. 저에게 다가온 임팩트가 저는 디다 선수의 시절보다는 줄리오 세자르의 시절을 훨씬 더 많이 본 편이라서 저는 이건 그래서예요. 네, 이거는 큰 본인에게 이유가 더 없습니다.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A 더블 플러스에 있는 선수들 누구죠? 카카, 사네티, 마이콘이에요. 카카는 그리고 S와 A 더블 플러스 사이가 있었으면은 거기다가 한 칸 올리고 싶어요. 그 말씀은 뭐 아주 이해가 아주 제대로 가는데 하비에르 사네티 선수가 셰우첸코, 카카 뒷자리에 있어요. 이거는 요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테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거는 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거는 하비에르 사네티에 대한 이제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한 티어를 제가 올렸어요. 아, 그러면은 사네티 선수 그 아래까지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한 칸 지금. 아래에 내릴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고 사네티가 19시즌인가 거의 20시즌을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원클럽맨은 아니지만 우리의 체감으로는 사실상의 유럽에서는 거기서만 그런 뛰었으니까. 원클럽맨이죠. 네, 네. 지금도 계속 구단에서 일하고 있고. 네. 근데 사네티 선수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듬뿍 담은 게 그럼 또 이제 한편에서는 야 말디니는 이런 얘기를 또 하실 수도 있잖아요. 21세기에 누가 더 오래 뛰었느냐의 차이가 있죠. 아, 그러니까 말디니 선수는 어쨌든 80년대부터 활약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 말디니 선수를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사실은 80년대, 90년대 활약상이 상당 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 21세기만 똑 띄어서 봤을 때는 말디니 선수가 아주 최고 높은 곳에 가기는 어렵다라는 그 말씀이시죠? 마지막까지도 네. 말디니 선수가 21세기에도 좋은 활약했어요. 네, 챔피언스리그에서 네. 우승할 때도 계속해서 수비진 지켜줬고 네, 그런 면이 있지만 근데 아주 마지막 그 가서는 밀란 팬들하고 조금 마지막 좀 한 안 두 시즌인가 좋은, 그때는 뭐 출전 빈도도 그렇고 네. 좀 그랬었죠. 근데 사네티 선수는 마지막까지도 왜 은퇴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마지막 시즌에는 네, 그럴 정도로 꾸준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사네티 선수는 팀이 필요로 하는 자리는 다 갔죠. 골키퍼 빼고. 그렇죠. 근데 사네티 선수를 글쎄요, 인테르 팬분들은 야, 사네티 정도면 SG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S라고 하기에는 저는 공격적인 어떤 본능이 공격적인 본능이 한 2% 정도 좀 부족했다. 공격력 부족인가요? 근데 포지션 자체가 공격수가 뭐 공격을 하나 뭐 기본으로 하라는 위치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슈퍼 S 클래스로 올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게 참 축구가 그렇잖아요. 이게 뭐 상도 다 공격수들이 받아가고 이게 참 애석하긴 한데 이게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그 사네티 선수를 존중해서 요 클래스를 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내릴 수도 있다고 좀 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네티 선수의 어떤 누적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어서 제가 한 칸을 올렸는데 사네티 선수 개인의 퍼포먼스를 뜯어봐서 정말 S클래스로 저는 선수를 분류를 하려면 어떤 팀에 가도 뭐 어떠한 상황이 오건 모든 대회 모든 경기에서 다 잘하는 그리고 또 모든 팀이 다 데려가고 싶어하는 근데 그런 선수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니 그런데 사네티가 앞이고 마이콘이 뒤거든요. 근데 사네티를 내리면 마이콘이 앞이고 사네티가 뒤거든요. 같이 내려가야죠 그러면. 아 같이 간다고요? 같이 가야죠. 그러면은 사네티가 내려가면 마이콘도 내려가는 같이 걸로? 내려가는 거고. 그 혹시 내려가면은 피를로보다는 앞입니까 뒤입니까? 두 선수가요. 네. 피를로보다는 저는 그래도 약간 앞에 두고 싶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선수를 구성하다 이게 제가 어떤 제 마음이 들어있다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당연하죠. 저는 선수진 전체를 구성을 할 때
뭐 센터라인 중요하죠. 센터라인 중요한데 센터라인에 저는 굳이 후방에 그렇게 후방 플레이메이커가 있어야 되나? 약간 이쪽이라서. 그러니까 전술 자체를 다르게 구성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유형의 전술에서는 안드레아 피를로 같은 선수가 100% 필요치는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사네티나 마이콘 같은 유형의 선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저는 필요할 아주 수 있으니까 유틸리티하다고 보는 게 빠르고 잘 뛰고 그리고 이제 공격할 수 있고 저는 그게 거기서 경기에서 차이를 만든다고. 맞아.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피렐로가 싫다는 거야?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피를로가 아닙니다. 축구 못한다는 거야? 축구 못한다는 거야? 야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순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국은 책임은 그대가 지셔야 돼요. 저는 뭐 별 도리가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시우첸코 선수 요즘 또 우크라이나식으로 셰우첸코라고 하는데 셰우첸코 선수가 카카 선수보다 그래도 좀 위라는 거죠? 좀 위라는 거고 네. 여기서는 어떤 게 작용이 됐냐면 지금 이적 시장에 선수가 나온다. 네. 그때 그 모습으로 나온다. 야 셰브첸코가 비쌀 것 같아. 카카가 비쌀 것 같아. 저는 이거예요. 이걸 고려했어요. 이걸 고려했고 포지션도 고려를 했고 봤을 때는 셰브첸코가 물론 AC 밀란에서 첼시로 가서 이제 그렇게 부진할 거라고는 사실 예상치 못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그거를 기억에서 지우고 AC 밀란에서 뛰던 그 셰브첸코, 예. 디나모 키이우에서 뛰던 그 셰브첸코를 그것만 기억을 해서 이적 시장에 이 선수가 나왔어. 예. 야, 누가 비쌀 것 같아? 그럼 저는 카카보다는 셰브첸코가 더 비쌀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첼시 그건 당연히 저도 뭐 안 따지는데 저는 디나모, 밀란 요때 시우첸코라 하더라도 저는 왠지 그 카카 선수가 가장 좋을 때 카카면 저는 카카 선수예요, 사실은. 거기서. 그런데 어쨌든 박찬하 위원이 시우첸코 선수를 높게 평가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하나도 정말 한 점에 저는 불만도 없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시우첸코 선수가 고점 대 고점의 선수 몸값 값어치로 봤을 때 카카 선수보다 좀 위로 보신다. 그리고 네. 카카는 공격형 미드필더의 또 이제 그러니까 공격형 미드필더는 그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창의적이고 그러니까 경기를 설계하고 막 운영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선수들 그 중심이었잖아요. 선배인 후이코스타 같은 선수처럼. 네, 그런 선수가 배치가 됐다면 카카 역시도 공격형 미드필더의 뭔가 좀 발상의 전환을 가져왔던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카카는 패서의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공격형 미드필더가 스피디한 돌파를 해가지고 자신이 골 골까지 넣고. 마무리를 짓고. 네. 그런 유형이었는데 그게 저는 오히려 감점 요인이다. 저한테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잘 들어왔어요.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공격형 미드필더가 좀 더 공격형 미드필더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다웠으면 오히려 박찬하 위원에게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패싱 텐데. 능력이 약간 더 높았으면 혹은 뒷공간이 없을 때 카카가 조금 더 활약하는 모습을 더 보여줬다면 네, 그게 뭐 네, 많이 네, 보여줄 네, 필요도 네, 없고 네, 약간이나마 더 보여줬다면 저는 카카의 위치를 S까지도 올렸을 텐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그 사이에 한 단계가 있었으면 제가 올렸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고민 많이 했어요. 하여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본인의 아주 합리적이고 또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너무 매몰되실 필요가 없고요. 그 아카데미상이 있는가 하면 또 깐느 영화제가 따로 있고요. 많은 분야에 많은 부류의 생각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만을 어쨌든 기억을 하시면서 요거를 이제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 요거는 이제 두 클럽을 같이 섞어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발생하는 이제 AC와 그 인테르 간의 또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쨌든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이제 박찬하 위원께도 이제 종종 이 티어에 관한 부탁을 드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드려야 돼요. 아니에요. 드려야만 해요. 근데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저도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추억에 잠기는 시간이 돼서 저는 즐거웠습니다. 네. 다음 박찬호 위원과 함께하는 주크박스에서도 또 흥미로운 여러 가지 주제들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